씨의 섹시함의 유곡을 이런 곡을 거? 유곡은 아니더라도 봐봐. 지금 내가 이 주름 자글자글해갖고 막 너를 10분 안에 꼬시겠어. 이거 아니잖아요, 한 이제는. 15분 걸리면 되지 15분. 아니 이제 세월이 지났는데. 이제 조금 시간을 늘리면 되잖아요. 아니 뭐 나이에 우리는 아직도 그래도 이랑 미운 새끼. 야너 눈을 왜 눈을 감정을 가져. 진행을 또 너무 진짜 더럽게 못하고. 그럼 그때 탄력이 안 붙으니까. 그런 멘트 너무 옛날 멘트 아니에요? 나 혼자 오빠들 뭐. 만나니까 너무 기분 좋아요. 그죠? 내 마음 알았어. 그래. 오빠 진짜 내가 이런 말 하기 좀 그런데 MC 하다 보니까 자꾸 마음이 생긴다. 이건 정말 대한민국 들썩이는 스캔들이 되겠다. 아 그때 그냥 사귈 걸. 함께하면 더 행복한 목요일 밤 해피 투. 자, 우리 그 정현무 씨 얼마 전에 그 포상 휴가 푸켓으로 다녀오셨더라고요. 예, 그. 아니 근데 패션이 왜? 아니 근데 예, 아니, 문제를 좀 지적해 주세요. 얘기를 할게요. 예. 의상은 너무 이쁜데 네네. 오바해. 너무 많죠. 그러니까 이게 투머치다. 투머치. 그리고 요즘 그 공항 패션 다들 좀 자연스럽게 하는데 너무 내가 공항에 간다. 나는 사진에 찍힌다를 염두에 두고 한 거라. 근데 저거를 조합을 잘못한 거예요. 그 알려준 아이템을. 아니. 팔도 맞고. 조합도 네. 다 맞고 다 맞습니다. 네네. 사람만 사람이 빠지면 문제. 저 사람 있죠? 누군지 모르겠지만 저 사람만 빠지면은 완벽한. 아니, 저 댓글 중에 뭐 태어나서 제일 크게 웃었다는 댓글도 있었고, 뭐 영화 신세계의 연변 거지가 생각난다. 어머 어떡해. 아니, 좀 말씀을 그런 댓글들이 있어요. 댓글들이 있어요. 예, 예, 뭐 다 새겨 듣고. 예. 이거 뭐 패셔니스타로 거듭나는 게 쉬운 일은 쉬운 일 아니고요. 아니에요. 자, 우리가 제가, 오늘 나오시는 분들이 그 한 기획사를 또 대표하는. 우리가 지난번에 그 유희열 씨와 안테나 특집. 그렇죠. 프로 있었죠. 시청률이 좋았거든요. 굉장히 화제가 네, 됐었고. 화제됐어요. 그 당시에 사실 안테나 우리 식구들의 재발견이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사실 그 이분은 네. 일단은 안테나 그 편을 보시고 본 거죠. 뭔가 좀 굳게 좀 마음을 먹은 게 아닌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분도 우리 애들 좀 띄워야겠다. 그렇죠. 네, 아직도 본인이 정우성 씨를 닮았다. 저는 진짜 미치겠어요. 설마 왜 자꾸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오시는 느낌이 저희가 이렇게 좀 입에서 이 칭찬이 좀 잘 안 나오는데 자 이분들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나오세요. 아이고. 너무 유희열 씨에 대해서 긴장하지 마시고 긴장 안 해요. 그 편이 워낙 잘 됐어요. 너무 안테나 대박 나가지고 지금 네. 아니 저 그 표현을 좀 얘기는 좀 들으셨어요? 보셨어요? 네, 되게 소소히 잔잔했다고. 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테나를 통해서 약간 잔재미를 찾으신 것 같아요. 여기 빅잼입니까? 여기 큰 재미죠. 빅재미. 그다음에 무사 규모도 그렇고 잔잔하니까. 예, 확실하게 난 유희열보단 위다라고 확실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자, 오늘 화이팅! 저희 죄송한데 여자 원활정 씨가 불안한데요? 저 실제로 처음 보거든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박재정 씨는 회사보다도 내가 잘 되고 싶은 욕망이 오늘 여기서 오랜만에 봤어요, 다들. 전혀 우리 회사는 좀 약간 안테나 친구들이 얌전하잖아요. 그 지적이고 네네. 점잖고. 진짜 그 명문대학교 명문대 우리 애들 거의 뭐 무학이 가까워. 무학이라뇨. 네, 아니 그러니까 약간 조금 야생화 같은 느낌이에요. 저희는 안테나 친구들은 되게 잘 자랐어요. 잘 자라고 여기는 못 자랐네. 막 자랐어요? 어떻게 자라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들의 과거를 얘기를 안 해요. 제가 키는 제일 작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제가 제일 못 자랐어요. 여러분 받아주시네요. 윤정신 씨는 요즘 방송 관용입니다. 관용. 명수도 받아준다. 이걸 받으실 줄 몰랐어요. 야 대단하시네요. 자 그러면 정식으로 한번 소개를 한번 해요. 자, 국보급 가사 전달력의 천재 뮤지션, 매달 신곡을 찍어내는 음악 대단합니다. 공장의 공장장, 미스틱의 수장 윤정신! 숟가락 들 힘도 없어 보이는데 기타 줄은 기가 막히게 칩니다. 천재 기타리스트 조정치. 7살 때부터 작곡을 시작한 영재입니다. 전 국민을 신데렐라 열풍에 빠지게 했던 오디션 절대 강자 장재희. 버클리 음대 출신 천재 배짱입니다. 형제 볼때 형제 금인 남자 에드키.
자, 컴플리트 랩터 3 최종 우승자입니다. 네. 프레시 매력 넘치는 왕분홍 자이언트 픽. 슈퍼스타 K 전 시즌 역사상 최연소 우승자 미스틱의 4차 막내 박재정! 상당히 좀 방송에서 안 보던 스타일일 거예요. 예. 회사에 늘 이런 분이 한 분씩 계세요. 많이 있는 스타일입니다. 예. 예. 평소에도 이렇게 사실은 박명수 선배님께서 이렇게 스치다가 만납니다. 제가 라디오 고정 게스트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라디오 하시잖아요. 근데 누구야? 뭐야? 누구야? 막 오늘도 이러시고. 처음 보는 얼굴이시더라고요. 계속 오늘도 방금 대기실에서도 누구야? 계속 이러시고 그래서 오늘 확실히 박명수 선배님께 제 이름을 기억하도록 기억시켰습니다. 얘기를 해주세요. 대박 박수 주십시오, 여러분. 아니, 누구야 하면 창피하지? 오늘 나와서 그냥 하나 던지면 돼요. 바뀔 수 없어요. 원래. 맞아요. 약간 그 좀 제작진하고 좀 사전 미팅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윤종신 씨가 안테나 했던 건 하기 싫어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그러고 나서 조사를 해봤더니 괜찮더라고요. 근데 희열이는 사실 제가 품었던 친구잖아요. 그렇죠. 음악노예. 음악노예 일기죠. 네, 그리고 어버 키웠고, 거의 뭐 이유식부터 매겼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 음악적 이유식, 음악적 영향력. 지금은 청출 어라입니다. 그 예전에 그 얘기 하셨잖아요. 유희열 씨가 지금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거 누구 때문이냐. 아, 그렇죠. 다 나 때문이다. 예. 예. 거의 예전에는 뭐 제가 음식 사주면 그 음식 자체를 처음 보는 듯한 표정이에요. 일식집 데리고 갔었는데 막 이렇게 두리번 거렸던 기억이 있는데 야 이제는 이제 형 우리 와인 한잔 해요. 뭐 이 정도로 해서 근데 요즘은 다시 한번 좀 싹을 좀 죽여야 될 때가 너무 컸어요. 너무 컸어. 아니 그 사실 안테나도 굉장히 그 뭐 유희열 씨도 그렇지만 직원들보다 더 바쁘신데 미스틱도 만만치 않죠? 처음 볼 때마다 나는 이제 내 일은 놔두고 이제 후배 양성에 힘을 쏟겠다 그러고 항상 저희들 뭐 단체방에 내 새끼들 막 줄다리기 끝까지 하는 영상 이런 거 올리시면서 내가 너희들 쓰러질 거야 그런 거 올리시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내 새끼들 하다가 나중에 요즘에는 이 새끼들 일 안 해? 나 요즘 바뀌었어요. 한자 차이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완전 다르네. 근데 지금 뭐 일도 일이지만 SNS 저도 팔로우했다 팔로우 취소했거든요. 이게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니 저는 자다가도 깨면은 이따 봐요. 그냥 습관적으로 좋아요. 아니 뭐 그냥 어떤 때는 그냥 까만 배경의 사진이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냥 자다가 찍은 거예요. 방 찍은 거예요. 자다 깼다. 그거 올리는 거예요. 자다 깼다 해도 좋아요가 있어요. 아니, 뭐가 좋다면 뭐가 있어요? 자다 깬 게 뭐가 좋아요? 왜 좋아요 눌러야 되는 거예요? 좀 서운한 게 그 어떤 예능 동료들이 이렇게 서로 팔로우를 하잖아요. 팔로우를 제 팔로우를 끊었어요. 박명수 씨 끊었어요? 그래요. 아 명. 진짜 그거 뭐 봤어. 나 되게 박명수 집 팔로우 그릴 때 되게 살짝 눌렀거든요. 결과 뜨잖아요. 아, 근데 죄송한데 왜 갑자기 팔로우를 끊었어요?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너무 재미가 없어요. 아니 이게 방송은 재밌는데 SNS 진짜 되게 재미없어요. 맨 처음에는 아니, 재미가 없다고 끊을 것까지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 진짜 더 보다가는 정 떨어질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재밌어요. 깜짝이라도 가지게. 그럼 제가 재밌게 해볼게요. 다시 들어갈게요. 그래요. 강진 씨, 뭔지 확인도 안 하고 좋아요 누를 때도 있죠. 네. 댓글 뭐라고 다셨어요? 최근에? 그냥 이제 최대한 이제 띄우는 멘트. 그 제이디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막 올리자마자 좋아요 그냥 안 보여주는 거지. 거의 세금 내는 얘는 거의 영혼 없이 들어가구나. 어디 보지도 않고. 영혼 없는 라이크. 근데 진짜 나 지금도 하나 올려야 되는데 큰일 났네. 중독이에요, 중독. 그래야 되는데. 오랜만이다 했지. 그래야 되는데. 이따 이제 쉬는 시간 있으니까 그때 한번 올릴 시간 드릴게요. 저는 사람은 윤종신 선생 한 명만 팔로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네. 좋아하는 사람은 오직 윤종신 뿐입니다. 이런 모습. 오직 윤종신 분입니다. 저는 이런 충신을 원합니다. 아니, 박재정 씨, 야망이 있어요. 야망 있어요. 야망이 있어요. 저에 대한 충성심이 너무 좋아서 대박이다. 사실은 그 여러 가지 뮤지션들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 저한테 보고하고 아 진짜요? 뭘 보고요? 요즘 장재인 누나가 딴 생각하고 있는 미스틱의 앞잡이군요. 예, 앞잡이로 하고 있고요. 아니 근데 어휘력이 좀 떨어지는 게 좀 걱정이라면서요. 그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
재정이한테 끌렸던 거는 재정이를 보자마자 이 친구 교포 출신인가 보다. 예. 그랬더니 존 메이의 무슨 노래 불렀지? Stop This Train이라는 노래. 이 발음 보면 되게 Stop This 그리고 Train. 어디서 왔다 그랬지? 그리고 어디서 왔다 그랬지? 플로리다에서. 플로리다가 아니라 플로리다. 처음에 왔는데 처음에 딱 예선 나오자마자 안녕하세요 플로리다에서 박재정입니다. 그래서 말투를 이렇게 하고 존 메이어의 뭐 아까 그 노래 한다고 그러는데 얘 교포구나 플로리다에서 왔고. 근데 미국 간 지 얼마나 됐죠? 그랬더니 6개월 됐다 그러더라고요. 1년. 적게 살았어요. 영어 잘 못해요, 그럼? 원래 어디세요, 고향이? 전 도남동입니다. 도남동. 같은 소문이 자자하셨어요? 용문. 알죠? 제 친구가 용문. 옛날에 유재석 선배님께서 그 용문 거기서 그 수학여행이 하루 더 지났다는 그런 소문이 있으실 정도. 무슨 소문? 그러니까 너무 웃기셔서 유재석 선배님이 너무 웃기셔서 수학여행이 하루 선생님들 유재석 너무 웃기다. 선생님들 유재석 너무 웃기다. 하루 더 늘었다고요? 늘었다는 나 때문에 너무 만들었다. 너무 만들었어. 도남동에 그런 소문이 있어요. 바다에 소문이 있어요. 아니, 이 친구가. 그냥 선생님이 유재석이 너무 재미있으니 하루를 더 늘려라. 도남동에 그런 소문이 있어요. 유재석 씨가 나 지금 처음 들어요. 동생 성기 딱 좋네요. 형들 잘 띄우네. 아니 근데 진짜 나 오늘 처음 보지만 너무 기분이 좋아지네. 기분이 너무 좋아지네. 어휘력이 어떤 게 다른지. 너무 좋네. 아니 그래서 교포도 아니고 한국에서 20년 가까이 살았고 영어는 그렇다 치고. 그래서 그 방송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 요즘 부모님이 너무 고생하셔서 부모님이 야위셨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부모님을 여이셨다고. 보면 여의셨다는 얘기하면 돌아가셨다는 얘기. 야위셨다를. 네, 여이셨다라는 아주 끔찍한 말을 하지 그리고 그거요. 제가 기억이 가뭄한데요. 기억이 가뭄. 지금 가뭄이니까. 지금 좀 온 나라 가뭄이니까. 우리말도 좀 그러시고요. 근데 이거는 제가 미국 갔다 와서가 아닌데 많은 분들이 이제 미국에서 살았으니까 얘가 이런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에디 킴도 그렇고 박재영 어쨌든 인문학적 소양이 좀 없는 거죠. 그만만 사랑하고. 그래서 회사 안에 약간 명사 강의 같은 거 좀 할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국어 수업 이런 거. 근데 승리 씨한테 잔소리 듣는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요? 이거 에디킴이 제가 얘기해 줘. 한 번은 기억났습니다. 저희 그 자주 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뭐 로이킴 씨, 정주영 씨, 저랑 이제 슈스케 같이 나오고 그다음에 승리 씨도 이렇게 친해가지고 어느 날 이제 딱 술자리에 갔는데 평소에 옷을 너무 못 입거든요. 근데 그날은 진짜 너무 심했어요. 우리 다 좀 막 스케줄 끝나고 멋있게 다 하고 왔는데 혼자 등산복 바지에다가 여기 축구 유니폼을 입고 온 거예요. 근데 또 승리 씨가 성격이 약간 우리 패밀리 막 이런 거 막 그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딱 일어나더니 재정아 일로 와봐. 이러더니 딱 다른 자리로 데려가는 거야. 너 연예인이야 뭐야? 이때 옷에 대해서 막 승리 얼굴이 보인다. 승리가 우리는 그런 거 있으면 안 된다. 수행해야 된다. 제가 옷에 좀 관심이 없어요. 있어야지. 이러면서 했는데 더 웃긴 거는 승리가 일어났는데 걔도 옷이 걔는 옷이 너무 화려하죠? 비싸긴 해요. 비싸긴 한데 그날 막 호랑이 막 이런 거 금목걸이에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도 그 브랜드 티 확 나는 거. 각자 스타일대로 이거죠 뭐. 아니 그 미스틱이라는 회사가 오늘 뭐 다 보시다시피 가수분이 나오셨는데 유재석 씨를 영입하려다가 대실패를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대실패라기보다는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왕 굴욕을 지금 당했다는. 뭐 뭘 굴욕입니까? 재석 씨가 이제 공백 상태가 시작되자마자 프리일 때. 그리고 어떤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유재석 씨한테 한번 접근하고 싶지 않겠어요. 메시지를 많이 보내고 뭐라고 보냈어요? 한번 보자 생각 있으면 한번 보자 이렇게. 보자. 근데 그 유명한 일십 전화를 드렸잖아요. 나중에 전화했어요. 문자로 바로 대답 못했는데 형한테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다 끝났다고. 근데 나중에 받은 대우를 얘기 들었더니 그 정도는 저희가 해드리고 잘 재인 씨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인터뷰 때 회사 들어왔을 때 제일 놀랐던 게 회사 체계가 안 잡혀 있어요. 얼마나 개인 플랜에 체계가 없어. 아니 뭐 본인 검색할 시간 쪽에서 체계를 좀 만들어 놓지 그랬어요.
체계를 검색해봐야겠다. 모든 걸 검색으로. 재인 씨가 근데 얘기하신 그 체계가 안 잡혔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재인 씨가 얘기해 보세요. 막상 옆에 두고 얘기하려니까. 아, 근데 되게 얘기해봐. 어려워요. 어떤 체계? 아, 이건 초창기 얘기니까. 지금은 이제 꽤 됐잖아요. 그런 체계는 없어도 하여튼 징벌 체계는 있으니까. 아니 뭐 그 당시 이제 약간 저는 저도 많이 혼나면서 배웠는데 약간 선후배 체계가 엄청 강하다고 듣고 왔었는데 이제 근데요? 선배님보다 후배님이 먼저 하는 약간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니지 않나라고. 이걸 이렇게 안 웃기게 얘기하니까. 아니, 진지한 얘기니까. 재인이가 회사 안에 별명이 장죄인이에요. 장죄인. 멘트를 잘 못합니다. 아 진짜요? 예. 장죄인이라는 컨텐츠에 대한 애착이 좀 제가 많아요. 왜냐면 이게 사실 슈스케라는 게 처음 붐인 게 그래요. 사실 장재인이에요. 그렇죠. 맞아. 허각도 아니고 맞아. 이 예선전에서 장재인이라는 친구 때문에 지금의 약간 진짜 슈스케가 있었던 건데 근데 장재인 씨 때문에 실제로 그 당시에 그 통기타 붐이 일어가지고 굉장히 학원에 등록하는 분들도 많았고. 통기타가 돈 같대요. 낙원상가 저 많이- 매출이 아니 홍대나 이런 데 가도 여성분들이 뒤에 통기타 메고 이렇게 많이 걸어다니는 메고. 그런 그랬나? 분들 많이 아, 그랬었어요. 실제로. 몰랐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장재인이라는 콘텐츠는 제가 막 그때 박진영 씨, 이승철 씨, 엄정화 씨 심사위원이었는데 네네네. 제가 유독 좀 우겨서 계속 장재인 씨를. 예, 왜냐면 저렇게 좀 약간 별난 친구, 특이한 친구를 좀 대중에게 제안해야 한다. 너는 조금 더 네 고유의 색을 들이밀어야 된다. 그래서 차트 같은 거 연연하지 말고. 그것도 좀 약간 좀 굉장히 멋있었어요. 네. 차트에 연연하지 않는다. 굉장히 멋있었어요. 예, 차트에 연연하지 말아야겠다는 다짐하는 순간 그래도 또 낮 12시가 되면 또 그 앱을 켜요. 그래서 다른 회사는 1위부터 보거든요. 1위부터 이렇게 쭉 내려가요. 저는 100위부터 봅니다. 그래도 빠르니까. 뒤부터 쪼는 맛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좀 재인 씨가 좀 조심스러운 것 같은데 재정 씨는 바로 얘기하신 거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 회사만큼 체계가 잘 잡힌 회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와, 재인 씨가 너무 실망한데. 바로부터. 그냥 충실. 그럼 그 체계를 한번 얘기해 주세요. 뭐 어떤 체계가 잘 잡혀있어요? 일단은 그 안테나 방송을 봤어요. 해피투게더 네. 봐도 봤는데 소속돼 있는 분들이 약간 좀 선을 넘더라고요. VR 선배님에게 좀 약간 뭔가 공격하고. 거기는 원래 가족 같은 분위기예요. 네, 그런 게 있는데 저는 절대적으로 그런 게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윤종희 선생님을 끝까지 믿고 우리 윤종희 선생님을 지금 우리 이끌어주는 게 무슨 운동하시는 분이에요? 윤종희 선생님을 끝까지 믿고 우리 윤종희 선생님을 회사 복도에서 앉으시면 재정이는 눈부터 깝니다. 그게 좋아요. 그게 좋으세요. 좋아요. 여기는 따라하기 전에 깝니다. 그럼 오늘 해피투게더 분량은 본인이 안 나오고 그만큼을 우리 윤정희 씨 대표님이 가져가도 상관없는 거예요? 저 윤종희 선생님 대표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대표 프로듀서님이십니다. 네. 아무튼 저 오늘 우리가 다 같이 모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 미스틱이 하나라는 마음, 하나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혹시 때렸어요? 지금 약간 자기 안에서 충돌이에요. 각자가 중요하다는데 갑자기 영서는 우리가 하나다. 우리 하나다 하는 거를 보여줘야 됩니다. 좋습니다. 우리 저 에디 킴은 어떻게 보면 좀 그 원년 멤버 아닙니까? 아니 무슨 제인 씨가 무슨 말 하는지 알 것 같아요 저는. 네. 처음에 저 들어왔을 때는 진짜 저희 회사는 에디킴이었어요. 나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졌다. 집중도가 너무 있었어요. 그때 이제 회사도 미스틱 곧 에디 킴이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 가수가 3명이면 1년에 나와봤자 이미 예림이 나왔고 뭐 박지훈 선배님 나왔고 그럼 이제 저예요. 그리고 이제 제 앨범 준비해야 되는데 그 적은 직원들이지만 다 이제 제 거에 온통 에디 킴. 그렇죠. 예.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그냥 온 군데 그냥 직원분들도 네. 에디. 그런 맛이 있어. 제가 회사 가면 왔다 이제 뭔가 에디, 막 드디어 왔다. 미팅도 해야 되고 이런 맛이 있었고 가면은 일단 입구서부터 다 제 포스터예요. 너 세우고 포스터 다 붙어 있거든. 그리고 막 CG 팀도 그냥 계속 에디만. 에디 여드름 메꾸느라고 막 내가 피부가 다 에디 얼굴 나가지고 여드름 덮고 막 온통 에디. 예. 그랬는데 이제 회사가 좀 커지고 막 가수가 지금 몇십 명이에요. 소속 가수가 너무 많으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거의 제 노래를 하나 만들려면 결제를 받아야 되고 뭔가 이렇게 그런 하나의 프로젝트가 된다는 게 저는 약간 서운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죠 뭐. 고쳐야 되는 어떤 과정인 것 같아. 그렇죠. 아니 좀 시원시원하게 왠지 얘기할 것 같아요. 우리 저 희그 씨. 잘 모르겠어요 회사에 대해서. 거짓말. 왜냐면 저희가 친해진 지도 3일 됐나?
왜냐면 3일 전에 어디 놀러 갔거든요. 그래요? 그때 저가 서로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봤어요? 저는. 그것도 우리끼리 간 건 아니고 그 SM에 껴가지고. 껴가지고 갔어요. SM이랑 저희 이제 같이 하잖아요. 그래요. SM 쪽에서는 어떤 분들이 오셨어요? 엑소 전원 다 참석했고 난리 났겠네. 소녀시대도 오고. NCT. 시대 분. 문세 가수들 자꾸만 사인 받으려고 해서 제가 말렸어요. 아니 좀 이제 어떻게 영입이 됐나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핑크 씨는 어떻게 영입이 조금? 예. 아, 저는 동영상을 하나 올렸었는데 네. 이제 친구들이 이제 제가 도대체 뭐 하고 지내냐. 그래서 이제 나 아직 음악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SNS에 동영상을 올렸는데 올렸어요. 그게 대박이 나고. 그 랩으로. 네. 와 성공의 대열에서 사가 되기 위해 밤낮 가리지 않고 매일 나 이 길을 걷네 준비가 되어 있다면 bring me up 우리 자이언트 핑크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자, 제가 자이언트 5초 핑크라는 남았습니다. 이름을 들었는데 자이언트 핑크가 어울리지 않거든요. 이름이 조금 그런 거 아니냐. 아, 이름이 원래는 이제 좀 제가 보시다시피 좀 크잖아요. 마르지도 않았고 키도 크고. 그래서 이제 자이언트 하다는 이제 옛날부터 별명이 있었고 거기서 이제 원래 블랙을 좋아해서 블랙을 끼울랬는데 약간 남자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이언트 약간 예. 그러니까 약간 핑크핑크한 게 여자를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자이언트 핑크를 했는데 약간 사람들이 저는 키를 생각하고 덩치를 생각했던 자이언트를. 건데 약간 그 뭐 어디를 어디를 자이언트. 근데 왜 안 까냐고. 정말 그런 말을. 뭔 소리가. 이쪽 쪽이 약간 터프하잖아요. 아 그쪽에서 그쪽을 기대한 거예요. 네, 얼마나 하길래. 그러니까 좀 오해들을 아니, 얼마나 자이언트한데. 자이언트 자이언트 씨가 이게 좀 자이언트 자이언트요? 자이언트 핑크가 키가 좀 크시고 이런 거라서 이제 자이언트를 붙이신 건데 아 결국 그게 아닌 걸로. 자이언트 핑크 씨는 이제 중간이 옷만 보면 자이언트 핑크신 것 같은데. 그만해라. 그래도 처음으로 박재정 씨 때 계속 윤주현 씨 공격하시니까. 고정치 씨는 어떻게 영입이 되십니까? 사실은 이 또래 중에서 기타 제일 잘 치거든요. 그리고 예, 이 우리나라 기타리스트들이 다 인정하는 본인만의 특유한 기타를 정말 잘 치는데 게으르고 잘 안 움직여요. 그래서 그래요. 친구 집이 어느 정도냐면 방 안에 이불이 항상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불을 개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모래집처럼 이불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불이 이렇게 돼 있어서 안에 들어가려고. 고기만 들어갈랑 말랑 하는 거예요. 제일 편해. 아 이걸 걷지도 않고 심지어 기타도 누워갖고 쳐요, 누워갖고. 이 정도로 움직임이 없고 본인의 능력을 좀 알리는 거에 너무 소홀한 거죠. 그래서 네, 그리고 막 가끔 컴퓨터 앞에 앉으면은 뭐 곡 안 쓰고 악플 달고. 아 얘를 이런 천재 기타리스트를 이렇게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계약을 해서 알려야 되겠다. 행동은 좀, 뭐, 죄송한 말씀인데 어리버리하고 그러지만 매니저들 그렇게 잡는다 그러던데. 아니 그 저기 진짜 미스틱의 매니저 사관학교는 네. 고정치 씨라는 얘기가 이게 무슨 얘기예요? 원래 의외의 사람한테 상처받는 거거든요. 그래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강호동 씨는 말을 억세게 할 것 같지만 의외로 강호동 씨는 매니저들이나 이 사람들 친절하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되게 셀 것 같은 사람이 괜찮아요. 이러면 인상이 좋아지듯이. 근데 또 조정 씨는 반대인 것 같아요. 되게 부드럽게 할 것 같은데 의외로 독설 날리고. 너는 평생 그렇게 살아라. 너는 평생 그렇게 살아라. 현실 악플이네요. 저렇게 아무 톤 없이 독설을 날리는 친구. 진짜 너무 기계적인 것 같은데 되게. 뭐 운전 실수하면 너 뭐라 그러지? 너는 운전을 그거밖에 못하니? 발로. 조정 씨한테 굴욕을 당하면 더 자존심이 상해. 그래서 부들부들 떨면서 막 울고 있고. 더 분한 거지. 아니, 근데 사실 이게 저렇게 알려졌는데 그런 게 아니라 예전에 매니저 친구랑 같이 다니는데 자꾸 매니저 친구가 다른 차랑 시비가 붙더라고요. 근데 자기 쪽 왼쪽에 차랑 붙으면 자꾸 오른쪽 차랑 시비를 붙여서 제가 옆에 앉았는데 제 쪽. 이쪽 분이 이겨서 막 욕이 나오는데 저 되게 이분이랑 어색한 시간을 보내야 되잖아요. 저는 그 순간에 이제 또 말은 안 하고 이제 집 앞에 도착하면 이유가 있었네. 그러지 말아라. 그때 이제 앉아서 한 그러지 2시간 정도 말아라. 교식 얘기를 하죠. 정치가 어떤 스타일이냐면은 되게 일로 와. 뭐 항상 이런 스타일이잖아요. 말도 나긋나긋하게 하는데 그래요. 예를 들면 후배가 형 기타가 이게 플레이가 잘 안 돼요.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은 그냥 조용히 관둬. 이런 스타일. 그리고 기타 지금
조정치 씨가 가르쳤던 기타 문화생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다 탑클래스 기타리스트예요. 다 엄청난 선생님인데 그 친구들한테 조정치한테 배울 때 어땠어? 그랬더니 진짜 나긋나긋한 이런 악마가 없더라고요. 조용조용한데 다 이렇게 비수에 꽂히는 네, 말이에요. 꽂히는. 그렇게 강하게 가르쳤더라고요. 심지어는 제자가 왔을 때 누워서 뒤도 안 등도 안 들고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가르치는 거예요? 쳐봐.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가르치는 거예요? 쳐봐. 아니야 느낌이 없어. 가. 근데 굉장히 상처 많이 받는데 근데 그 다음 주에는 정말 잘해요. 나아져요. 네네. 조정치 씨들 많이 하게 되요 그 다음 주에는 내가 오늘은 조정치 선생님 죽인다라고 갔다가 그래도 또 느니까. 아, 그러다가 진짜 저 화나면 목줄이면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몇 명 벼르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래서 이사를 자주 다녀요. 근데 제가 가르치는 건 맞는데 진짜 약간 냉철하게 가르치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사당발림 같은 거 안 해요. 너 잘할 수 있어 이런 건 없어. 그렇게 뭐 저 효과가 없으면 문화생들이 늘어나겠습니까? 아니 근데 제이 씨는 네. 미스틱에 들어가려고 네. 계속 문을 두드렸어요? 제가 그때 회사가 없었는데 네네. 어디 갈까 고민하다가 그때 한참 미스틱이 인기가 많았나 봐요. 예. 예림 씨랑 지훈 씨 잘 네. 잘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오니까는 이제 약간 알고 있었다는 듯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라고요? 뭐 잘 왔어. 본부장이 연락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바로 바로 하셔. 그냥 계약이 된 거예요? 아니 근데 그럴 줄 알았는데 제가 한 달 반, 2달 진짜 기다렸어요. 와, 피를 많이 했겠네. 그래서 계약을 하기 싫으신데 그냥 표현하기 힘드신가 보다 전화를 해서 이게 안 되는 건가 했더니 엄청 진짜 귀찮아하시는 말투로 진짜? 야, 곧 연락할 거야. 저 죄송한데 그 말 좀 해주고 어떻게 하면 야 연락한다고! 아 성가셔! 아 성가셔! 아니 사실은 제인이 처음 저희 집 근처로 찾아왔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제인이가 원래 있던 회사랑 마무리를 하고 미스틱 들어오고 싶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사회를 열어서 얘기를 좀 했어요. 이사회가 몇 명 정도 있다는 되게 있어보이거든요. 저희들은 이제 대회의실에서 예. 이렇게 뭐 이사회면은 죄송한데 둘이 독대한 거 아니에요? 이사회 몇 이사회에서 명입니까? 제가 말하면 다 동시통역도 되고 합니다. 예. 아니 한국 사람인데 왜 동역을 해요? 그 전라도 사람들 제가 사투리가 잘 안 통하더라고. 사실은 와서 어떤 개혁을 가지고 어떤 아젠다를 가지고 할 거냐 제일 중요하니까. 아젠다. 그런 거 이제 의사하고 이런 거다 필요하거든요. 아젠다가 뭐예요? 물론 되게 재는 거. 아젠다. 그 아젠다요? 아젠다 세팅이 재는 거군요. 여러분 재분들 회사의 궁극적인 방향. 어떤 이 친구에 대한 좀 큰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되니까. 오랜만에 좀 저 녹화를 하면서 처음으로 좀 뭔가 네. 미스틱이 좀 수장다운 그 느낌. 이번에 좀 짤로 돌았으면 좋겠네요. 이것 때문에 깨네요. 이것 때문에 할게. 요거. 너무 깨. 이거 분명히 너무 꺼주고 싶어. 짤로 만들어서 본인 SNS에 또 올릴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줄여지거든요. 그거 안 드시고. 에디 킴은 미스틱이 어떻게 좀 합류하게 되셨는지. 아,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음악 노예가 되고 싶은 쪽이에요. 그러니까 그 타이틀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종신형이 이제 낳은 음악 노예들이 다 지금 전설이에요. 아, 그래서 그 타이틀이 필요하다는 그 거예요? 타이틀이 필요하고 진짜 비즈니스네요. 진짜 적극적이네요. 내가 노예 생활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나는 다만 남들이 나를 노예로 불러줬으면 좋겠다. 내가 노예 생활 좀 해줄 테니까 그 타이틀만 좀 달라. 예. 아, 근데 철저히 진짜 계약. 약간로 타이틀 사는 거 있잖아요. 예전에 그 벼슬 사듯이. 벼슬 사듯이. 돈으로 양말 사듯이. 이제 조정치 씨는 음악노예에서 해방된 거예요? 저는 사실 아이도 낳았고 해서 해방이 된 건 줄 알았는데요. 근데요? 슬슬 뭐 등골이 서늘해지면서 네. 오늘 아침이었는데요. 예. 야 접대 했던 거 그거 완성시키자라는 또 문자가 하나 와 있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예전에 노예 시대 때는 아니 실제 그렇게 예전에 사시지 않으셨잖아요. 자식도 노예잖아요. 그래서 정인이하고 정치의 우리 딸이 되게 음악을 잘할 것 같아요, 저는. 아, 왠지 느낌이. 네, 그래서 그 친구도 노예고 있어요. 배를 물리라는 건가요? 그렇죠. 정치 씨가 이제 얼마 전에 이세가 또 태어났죠? 아유. 정치 씨. 네. 축하합니다. 진짜 천사예요. 아이, 귀엽네. 아유, 애기가 너무 이쁘네. 원래는 더 예쁜 사진이 있는데 사실 저는 좀 일부러 더
안 나온 거 이런 게 더 귀엽더라고요. 좀 아니, 조정식 씨가 못생기게 너무, 나오고. 예. 조정식 씨는 저 머리로 오늘 나오신 거예요. 저보다 더 길게 했는데. 어디 가서 아빠라고 안 했으면 좋겠어요. 쪽은 누굴 닮은 것 같아요? 더 닮은 것 같아요? 아직 잘. 아빠도 많이 닮았는데? 그냥 저 판박이에요. 너무, 네, 너무 닮아서 약간 진짜 귀엽네요. 아내가 좀 서운해할 정도로 진짜로 잘 닮았어요. 정희는 그래도 예쁜 편인데 둘이 하여튼 조합을 어떤 애기가 나올 것에 걱정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왜 걱정을 하세요? 아니 정치가 안경 벗으면 이 미간이 되게 길어요. 이게 눈 사이가 네, 멀어요. 거의 광어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걱정이다. 근데 애기가 너무 예쁘게 나온 거예요. 네. 굉장히 희야가 넓은 그래서 조합에 비해서 잘 빠졌다고. 네, 조합에 비해서 굉장히 애기가 예쁘게 나서 이게 진짜 이게 복덩이가 아닌가. 너무 귀여워. 곡을 어떻게 써요, 조영 씨는? 그냥 기타 자꾸 기타로? 써야지 하고 써요? 저는 좀 너무 옛날 방식이긴 한데 저는 아예 앨범 한 장을 무슨 얘기를 할까. 다 스토리를 네. 내면서. 그럼 이야기가 먼저 생각하고 곡 써요? 근데 계속 라스예요? 나도 좀 라스 보고 있는 줄 알았네.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저희가 누구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누구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불아? 알파가십니다. 예, 그건 말이죠. 나에게 있어서 음악이란, 나에게 있어서 음악이란. 조정식 씨가 예전 인터뷰 때 그 윤종신은 돈의 노예다. 이거 직설을 알리셨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요즘도 돈의 노예입니다. 어때요? 저런 폭로를 했던 건 사실 기억이 안 나는데 솔직하게 말씀해 사실인 것 같기는 해요. 돈을 위해서라면 그런 것보다 사실 뭐 지금 후배들 많이 챙기시지만 머리 위에 이렇게 매출 액들이 다 이렇게 써있지 않을까. 이 위에 다 철저하게 분석하시고 이 친구한테 어느 정도 투자할지. 지금 누가 좀 액수가 좀 제일 많을까요? 숫자를 가장 많이 내는 분이 어떤 분인가요? 에디죠. 가수 쪽은 에디, MC 파트 그래서 서장훈 씨가 요즘. 서장훈 독보적이고. 방송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서장훈 씨인데 매출은 굉장히 높은데 뭐 회사 쪽에서 봤을 때 비율이 그렇게 세진 않아요. 회사가 먹는 게 얼마 없군요. 김영철 씨 어떻습니까? 김영철 씨. 영철이 횟수가 많은데 순이익이 얼마 안 나는. 많이 나가긴 하는데. 따르릉이 굉장히 좋은데 아직 행사로 이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따르릉을 시작으로 몇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 이런 노래. 따르릉이 실제로 이제 그 회사 전화로 좀 행사로 연결이 돼야 아니, 돼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뭐 사실 윤종신 씨는 뭐 히트곡이 워낙 많습니다. 너무 많죠. 뭐 여름을 대표하는 팥빙수부터 환생, 너의 결혼식, 너의 결혼식, 이별 택시, 거리에서. 그러니까 히트곡이 워낙 많은데 저작권료가 좀 야, 이거 사실 좀 궁금합니다. 가장 큰 효자 어떤 곡이고 저 보기에는 거리에서 아닌가 싶어요. 거리에서 알고 계시는데 제가 거리에서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나 이별 택시일 것 같아. 제가 소문 들은 게 있는데 소문, 예. 본능적으로가 윤승윤 선생님이 가서 이사를 큰 곳으로 가셨다는 본인이 부를 때는 홍수 씨가 없다가 강승윤 씨가 부르면서 그냥 저런 얘기를 들었어요. 건물을 옮겼다. 들리는 소문에 거리에서 저작료가 효자였는데 거리에서는 그냥 뭐 베란다 정도 탔거든요. 예, 근데요. 예. 베란다 확장. 근데 이제 본능적으로는 집으로 옮기는 식으로. 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게 저작료 중에 큰 게 유흥주점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부르셔야 돼요. 그곳에서. 노래방도 그렇고. 그러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술 먹으러 가거나 노래방 같은 데 가보면 옆방에서 막 들려와야 돼요. 본능적으로, 예. 근데 그런 노래들이 발라드보다는 확실히 아무래도 좀 빠른 그렇죠. 노래들이 많고 본능적으로 가사 내용이 예를 들어 남자가 여자분들한테 어필하기 진짜 좋은 노래거든요. 예. 본능적으로 느껴져서 본능적으로 느껴져서 이게 오면서 어차피 너 나 싫어하니? 너 아메바 보내줄까? 바로 보내면 어떡해, 지금. 박진영 씨가 저작권료의 부동의 일인 게 그런 류의 노래들이 엄청 많으니까. 그래서 발라드 히트곡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러면 저는 사실은 팥빙수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팥빙수는 작곡이 또 이기호 씨예요. 시즌송이고. 연계백숙은 어때요? 연계백숙. 도 괜찮았어요. 괜찮아요. 그래요? 네, 막걸리나. 막걸리나도 괜찮고. 제가 음식 갖고 많이 만들었거든요. 안녕택시는? 안녕 택시. 이별 택시. 안녕 택시 괜찮은데? 안녕 명수를 만들고 싶다. 이걸 받아주시면 절대 써온 거 개그 과식이야. 개그 과식이야. 이러니까 질문을 나 오늘 지금 복을 받는 수준인데. 이제 계속 받아먹었더니 이제
토할 시점. 지금 박원 씨는 윤종신 씨처럼 봅니다. 윤종신 씨 입. 나손 따줘. 너무 먹었어, 얘 거를. 윤종신 씨도 조금 힘들 때가 좀 있었다고 얘기 들었어요. 네, 이제 좀 눈물 흘릴 시간이 좀 왔거든요. 아니, 윤종신 씨 하면은 데뷔 때부터 사실 스타가 되셔서 굉장히 승승장구하신 걸로 저희들 알고 있는데 윤종신 씨도 조금 약간 그러니까 슬럼프? 한 10년 정도. 결혼 전까지 계속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제가 군대를 늦게 갔어요. 29살. 그러니까 군대 가기 전까지 사실은 그래도 음반 내면은 늘상 뭐 차트 1, 2위 하고 뭐 그런 가수였는데 이제 제대하니까 30이 넘었는데 30대라는 나이가 지금 돌이켜보면 굉장히 어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30대가 주는 그 약간 여기서 잘못되면 불안한? 그래서 그때 과욕을 좀 부렸던 것 같아요. 그래요. 내가 20대 때 했던 정도로 터지면 나는 그래도 대박이 평생 먹고 살 거는 이때 챙겨놔야지 아. 하는 그런 과욕을 부리면서 제작도 하고 20대 때 번 돈을 거의 다 투자를 해서 한 2004년 정도 됐을 때는 저한테 빚이 한 마이너스 6억? 빚이요? 네, 집도 다 없어지고. 분재산 날린 거예요. 그 정도셨어요? 네, 그게 스물 나가더라고요. 하림이 형한테 제가 들었었는데 네. 그 한참 힘들 당시에 진짜 나는 망했어 뭐 이렇게 진짜 이런 소리를 내면서 주무셨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네. 몰랐어요, 진짜. 진짜 몰랐어요. 그때 힘들었어요. 그때는 재석 씨하고도 그렇게 친할 때 아니고. 맞아요. 네, 그때 저도 이제 예능을 또 자구책으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맨날 나는 실험만 나가는 거야. 야심만만 들어가고 유재석 씨하고도 또 패터시 다 터지고 그러면서 방송이 잘 되니까 다시 음악이 힘을 받더라고요. 방송을 하면서 사람들 얘기들 있잖아요. 토크쇼를 하고 이러면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다시 인생이라는 게 이런 게 아니구나라고 하면서 결혼도 하고 그때부터 좀 풀리기 시작했죠. 그때 1999년부터 2005년까지가 제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입니다. 특별한 슬럼프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진짜 그런 슬럼프 없으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힘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전미라 씨를 만난 이후로 좀 일이 잘 풀리기 시작한 거죠. 잘 풀렸죠. 그래요. 자이언트 핑크 씨가 부산 출신이라고 얘기 들었는데 어렸을 때 별명이 뭐 여자 조세요. 네. 이렇게 뭐 열린 지갑. 네, 이벤트 정신이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남자처럼 돈이 있는 대로 족족 탔어요. 그냥 너무 그날 하루만 즐거우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는 위해서 사는. 친구들이 너무 좋아하는 네. 네? 지금 그래서 초등학교 때 저는 기억을 못했는데 초등학교 때 아버지께서 이제 카지노 이제 그 감독관이셨어요. 그래서 돈을 좀 많이 벌으셨어요. 네, 제 지갑에 초등학생이 막 2, 3만 원씩, 막 5만 원씩 이렇게 들어 있었대요. 저는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초등학생이 막 네, 그래서 문방구 갔는데 애들 뭐 백 하나 사주고. 그랬대요. 너 낙지사. 처음 다르네. 야, 골라라. 이러면서. 대박이다. 그걸 애들이 기억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러니까. 그 다음에 니 맨날 뭐 쉬는 시간 나와가지고 뛰쳐나와가지고 밖에 분식점 가가지고 야, 다 물어. 이러면서. 이러고. 아니, 친구들한테 인기가 정말 많으죠 말투도 부산 돈이 말로 있어도 네, 다 물어. 이러면서. 돈이 있어도 저렇게 시원하게 말 못해, 아이가. 쓰질 못해요. 그 용돈 받으러 카지노 문 앞에 이렇게 네. 가서 아버님 성함을 그러면 카지노 앞에 누가 지키잖아요. 네, 야, 지키고 있잖아, 무슨 사람. 네, 가드 분이 너무 덩치가 크시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가라는 거예요. 그렇지. 여기 한국 사람 들어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희 조그만 애들 나가라고. 가라. 그렇지.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우리 아빠 여기 높으신 분인데 그래서 가드분한테 우리 아빠 이름 박영 환자, 박영자 환자세요. 그래서 박영은 나오라 그러고 네가 박영은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딸이에요 그랬죠. 딸이에요 그랬죠. 딸이에요. 그러니까 딸이에요. 놀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니 여기 왜 안 넣는데? 빨리 와봐. 그래서 왜? 그러니까 돈 좀 줘. 그래서 돈 좀 달라고 나 놀러 가야 된다고. 그래서 주세요? 그걸 주세요? 네, 그러니까 니는 여기까지 와가지고 가져가라 이러면서 내가 받고 이제 전화 와서 엄청 혼났어요. 되게 특이한 환경에서 살았다. 저 진행을 해야 되는 제가. 저 어떻게? 목요일이에요. 아까 저기 프롬프트 질문을 자꾸 내가 했는데. 그러시니까 제가 그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해투스타 K 오늘의 우승자는 야, 기립했어요. 물건 나왔네, 물건 나왔어. 진짜 다들 오랜만에 뵙네요. 진짜. 무슨 녹화 한번 하고. 한 달을 쉬었어, 한 달. 그러니까. 아니, 근데 주변에서 좀 그 방송 조동아리 나하고 좀 뭐라고 좀 얘기 안 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세요?
뭐 조동아리 재밌다. 예. 네, 오랜만에 유재석 씨 보니까 너무 편하게 한다. 예. 형들 앞에서 재롱 떠는 모습이 너무 아니 좋다. 재롱 정도가 아니라 예. 얘는 완전 모사꾼이야. 아니, 무슨 모사꾼이에요. 공모술수하고 그날도 봐봐요. 자기가 걸렸는데도 석진이 밀면서 얘도 걸린 거라고. 그런 걸 막 소술창 하잖아. 저는 근데 그게 너무 요만큼도 양심의 가치가 지켜지는 그게 너의 모습이 나오면 지석씨 본 모습이 나오는 지석 씨 거야. 공부하면서도 요만큼도 미안하거나 그러지 않고 유재석 씨의 본성이 나오는 거야.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그게 억눌렸던 깐죽이의 본능이 깐죽깐죽대면서 형들이 그걸 깔아줘. 너무 좋아요. 너무 저는 좋아요. 그래서 이 조동아리 녹화 끝나고 나면 집에 가서 숙면합니다. 잠이 푹 오는구나. 너무 편안하게 자요. 아 근데 김용만 씨는 여기만 잡으면은 약간 오늘 색깔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약간 수도승이 아니 요가복 같죠 요가복. 야, 태국의 그 마사지 샵에 가면 사장님이 보통 사장님 사와디카 이 사람 봐라 이 사람 봐. 어디 원장님 같으시죠? 정성국기 스타일리스트 분이 오늘 나오실 분과의 어떤 콜라보 이런 걸 생각하면서 갖고 온 의상이에요. 아 그렇구나. 다 생각을 하고 온 거라고. 그럼. 아 그래서 제가 한번 대기실에 잠깐 친분이 있어서 좀 갔었는데 좀 약간 좀 격앙돼 있으시더라고요. 아 이분이요? 출연을 하시는데도 이분이 좀 격앙이 됐어요. 도대체 녹화 언제 들어가는 거냐고 몇 번을 물어보시더라고요. 사실은 이분 만나는 저희들도 약간 격앙돼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나는 솔직히 여러분들 모를 때 이분이 MC를 시작하는데 내가 그 발판이 돼줬던 사람. 그래요? 나랑 같이 MC를 시작했던 분. 그래? 이분 거의 내가 몇 년도, 업어서 몇 키운 년도? 90년대 말이죠. 오. 말이죠. 텐민이 나오기 전에 이 친구를 MC로 이분 해야 되는데 태민 타면 벌써 아시잖아요. 흐름도 모르고. 왜 기사에 다 놨더만? 다 나. 야 기사를 다 봐? 나이 지긋하신 어르신들은 누가 나올래나? 팬미들 막 소리네 딱 알지. 진짜 답답하네. 한통 다 깨졌어 지금. 받고 나는 수련 협상 다시 해라. 안 되겠다. 자, 이분 이론 앞에는 진짜 붙는 수식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요? 보니까 맞아요? 1세대 아이돌, 섹시 디바, 그 시대 최고의 대체 불가. 내 이름은 이효리, 거꾸로 해도 이효리, 이효리 씨! 거꾸로 해도 친구했어. 행복한 목요일 해피투게더. 자, 어쨌든 저 이효리 씨 인사를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가요계에 컴백한 섹시퀸 이효리입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섹시퀸. 근데 효리 씨는 사실 인터뷰에서 그 얘기 좀 하셨어요. 네. 방송사별로 다 프로그램 하나씩 칠 거라고. 그러면 저기 너무 많으니까 네. 다 하기는 제가 체력도 안 될 것 같고. 그럼 KBS에서 요거 그렇다고 하나 뭐 딱 짜잘한 거 거예요? 하기에는 그렇지, 제가 그렇지. 세미도 내가 직접 보니까 효리 씨가 여기저기 몇 개 치더라고요 보니까 네. 저쪽에서도 뭐 무한도전도 치고 네, 뉴스도 하러 나가고. 어떻게 나왔었어? 어제도 그 손석희 씨 한번 치고 나오고 그러면은 K본부에서는 요거 하나 치는 거예요 지금? 죄송한데 K본부가 아니고 KBS예요. KBS인가요? 입에 붙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그만큼 KBS를 이게 조금 아쉽네요. 그러니까. 늘 바깥쪽에 있다가 이제 안으로 들어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럼 요거 하나만 하는 건가요? 아니 그럼 이제 해투 하나만 하는 거예요? 네네네. 보니까 우리 해피투게더도 두 개가 있잖아요. 해투동이라고 있고 여기 두 개 있어요. 예, 프로그램 두 개요. 예. 어. 둘 중에 여기를 선택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요? 그렇게 선택한 그거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요, 기사 보고 저는 알았어요. 아니구나. 우리 그래서 야 이효리가 우리 선택했어. 되게 좋아했는데. 난 그래가지고 너무 기쁜 마음에 어제 그걸 뉴스를 봤어요. 봤어요. 네네네. 실시간으로 봤어요. 엄청 긴장되더라고요. 긴장 안 했던데 오히려 손석희 씨가 긴장하는 보기에는 것처럼. 그런데 엄청 긴장했어요. 그래서 그래요? 계속 긴장하고 계속 이빨을 이건 많이 하더라. 이거 왜 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여기 안에가 말라가지고. 이걸 해가지고 네, 말라가지고. 여자분 이걸 하길래 긴장 전혀 안 했구나. 뭔가 긴장하는 긴장 안 했을 때는 이거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더 보기에는 그렇지, 긴장 안 긴장을 안 한 것처럼 보였는데 오히려 효리 씨는 좀 입이 말라가지고. 세 보이려고. 세 보이려고. 밀리지 않는 거. 아니 근데 조금 전에 박송 씨가 좀 얘기를 하셨는데 박송 씨가 좀 이효리 씨를 거의 뭐 업어 키웠다고 좀 얘기. 아니 저기 업어 키운 건 아니고 네. 그만큼 가볍다는 의미고요. 아니 뭐 그럴 수 있죠. 제가 처음 MC 시작할 때 이거 해투랑 타임머신. 기억하는구나. 타임머신.
네, 시간을 넘어 과거로 떠나는 환상여행. 타임머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근데 타임머신을 먼저 시작하고 그다음에 해투했어. 그랬나? 그럼. 제 비중이 근데 해투가 좀 컸어요. 타임머신은 약간 타임머신은 그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왜냐하면 타임머신은 MC 위주의 프로가 아니었어. 그렇지. VCR 위주. 아침에 박수홍 씨 이런 거 켜켜이 쌓여요. 보시죠 하는 오빠 아직도 그런 거 쌓아두고 사는 스타일. 아니 너 그래서 녹화장 와서는 우리끼리 너 편하다고 그랬잖아. 그치 편하지 왜냐 할 게 없으니까. VCR 보면 할 게 없으니까. 오빠가 편하게 안내한 거야. 맞아요. 그치만 나를 MC로 키워준 건 해투다. 아 그렇지. 그건 맞는 얘기죠. 하드하게 나를 이렇게 훈련시키는. 솔직히 우리가 객관적 입장에서 타임머신 MC 봤는지 몰라. 우리가 잘. 그러니까. 기억이 해투는 기억나. 쟁반도 맞고 막 그때 막 연기하면서 막 불러다니고 그래, 하고 그러니까. 그때. 응. 박수홍 씨하고 좀 이효리 씨하고 인연이 좀 있네요. 아니 무슨 고백을 했다면서요? 아 효리 씨가 고백을 네, 했다고. 효리 씨가 그때 좋아한다고. 타임머신 아. 할 때 네. 그때만 해도 송혜 오빠 이런 이미지가 아니고 네. 진짜 신사적이고 네. 젠틀하고 막 엄청 멋있었어요. 대명사였죠? 맞아요. 네, 인기 박수홍 씨가. 그래가지고 이제 네. 만우절날 제가 그때 신동엽 오빠랑 수홍이 오빠랑 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오빠 진짜 내가 이런 말 하기 좀 그런데 MC 하다 보니까 자꾸 마음이 생긴다. 만우절날. 장난으로. 되게 연기 잘하는 거 알죠? 이런 연기. 대박이야. 그래서 나 진짜 이거 고백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안 하고 못 참을 것 같다. 마음에 생긴다. 자꾸 마음에 든다. 너무 좋아한다. 사귀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오빠가 잠깐만 끊어봐. 이러고 딱 끊더라고요. 그래서 거절하는 건가? 아니 만우절인 줄 알았나?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오빠 얘기해보세요. 알고 어떻게 봤더니 아니, 바로 끄는 게 장병 아니라요. 응. 매니저한테 세우라 그랬어요 잠깐. 근데 차를 왜 매니저가 세워요? 여기서 어떻게 세웁니까? 그래서 세워! 이씨! 세우라고! 급한 일 있다고. 갓길에 비상등 켜고 세운 다음에 내가 매니저로 잠깐 나가 있어 그랬어. 왜냐면 이효리 씨의 프라이버시로 비상등 켜고 내 인생에 아니 나 진짜 내가 왜냐면 그 당시에 지켜줘야 효리야 되니까. 이게 안 되잖아. 걔가 들어오니까 잠깐 나가 있어. 그래. 효리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잠깐 나가 있으라고요. 풀밭 같은데 옆에. 이효리는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은 모든 그럼. 남자들의 로망이잖아. 워너비죠. 그러지. 이런 아이가 어느 정도 예상을 했어요. 또 왜냐면 이렇게 진행하면서도 예상을 나한테, 했는데. 나한테 많이 의지하고 그 남자친구 있었거든요 그때.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뭘 예상을 그게 무슨 상관이냐? 일단 느껴졌다고 나는 느껴졌다고. 고백을 받았기 때문에. 왜냐면 그렇지. 얘가 무슨 그 당시 무슨 뮤지컬인가 무슨 그런 공연이 있다고 나보러 가자는 거야 얘가. 아 그랬어요? 네가 나보러 오빠 무슨 뮤지컬 공연 보러 티켓이 있는데 가자고? 오빠 보러 갈래? 근데 왜 그랬지? 내가 순간 이거 보러 가면 안 되겠다. 보러 가면 이건 정말 대한민국 들썩이는 스케줄이 되겠다. 나 혼자. 그런 생각이 다 이제 퍼즐 맞추기. 그래가지고 내가 그 차에서 그랬어요. 진심으로 내가 뭐라 그랬어요? 나도 그 당시에 여자친구가 있었거든. 진짜 미안하면서. 진짜 효리야. 진짜 정말 미안하면서. 미안한데 정말 용기 내줘서 너무 고맙지만 왜? 또 꼴보기 싫으냐? 땀이 난다. 땀 진짜. 왜냐면 그때는 정말 절체절명. 그래서 나 정말 용기 내줘서 고맙지만. 네 마음 너무 간직할게. 하지만 이렇게 얘기했어. 난 진짜. 여자친구가 있다. 그랬더니 얘가 갑자기 와! 이렇게 딱 끄는 거야 얘가. 그래서 얘가 내가 얘한테 너무 상처를 줬나? 상처를 줬나? 그래. 약간 실성했나 뭐 이렇게. 나 바보 된 게 얘가 그러는 거야. 동엽 오빠는 바로 뭐라 그랬더라? 뭐라 그랬대요? 장난하지 마. 아니, 만우절인 웃기지 거다 알아. 이씨. 만우절인 거 알아. 그런데 진짜로 속는 거예요. 나는 정말 난 그걸 잊지를 못해. 아 그래도 저 수홍이 형이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 실제로. 짧은 몇 고민 분 좀 동안. 해봐. 매니저까지 내리게 동안. 하고. 그때 내가 바보였대 바보. 아니 그러니까. 아 그때 그냥 사귈 걸. 야 여기 어차피 만우절인데 뭘 사귀야. 만우절이라도 사귀자. 아니 그래서 만우절이라도 사귀자. 그럼 만우절 날이라도 사귀면 되잖아. 야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다. 그래. 내가 저쪽 정리할게. 그러니까. 다행이다. 그래 그래도. 그래서 되게 멋있게 생각했어요. 그래. 여자친구 있다고 딱 얘기하고 미안하다고 하니까. 그렇잖아. 그러니까 괜찮지. 근데 어차피 헤어질 거. 그건 정말 너무 후회되더라고요. 너 보고 있니? 내가 그렇게 오래 있었는데 잘 사니? 아유. 이효리를 거부하고 내가 너를 선택했는데 김수영 씨는 이효리 씨하고 뭐 인연이 좀 없어요? 그거 말고. 인연이 한 번밖에 저는 매지가 매지가 한 번밖에 못 봐갖고 뭐 그러니까요. 뭐가 없어요. 에피소드를 그러니까 만들러 제가 동시대에 내가 보기에는 활동을 안 했어요. 맞아요. 김수영 씨가.
예, 거의. 근데 제가 활동을 좀 오래 했잖아요. 예, 그때 예. 어디가 데뷔 준비만 27년째. 연습생을 25년을 데뷔 연습생. 요즘 제일 핫해. 아니 이효리 씨랑 아니. 그때 회식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요? 제가 이효리 씨한테 우리 와이프가 팬이에요. 그랬더니 이효리 씨가 화상 전화 좀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화상 전화도 했어요 제 와이프하고. 그래요? 제가 원래 좀 약간 불쌍한 사람은 잘 못 넘어가는 식은지심이 조금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또 매생이 지금 많이 나오면 낮은 거거든. 옛날에 지금 많이 좋아졌어. 진짜 불쌍해졌어. 옛날에는 당시에 좀 안 됐었어 마음이. 지금은 사실 수용이 형 그때보다 훨씬 나아졌는데 그때는 약간 형이 좀 그랬을 수 있어요. 사실 이효리 씨가 패션 아이콘이잖아요. 근데 그랬죠. 저 일단 의상만 봐도 다른 프로보다 나는 네. 그 무한 거기 나갔을 때 거기는 워낙 요가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 편한 목적 나왔는데 여기 여기는 확실히 약간 연예인 의상이 좀 그러네요. 완전 연예인 같아요. 그럼 연예인 네, 야, 진짜 연예인 같네요 오늘은. 패션 아이콘이 보기에 오늘 이렇게 의상들이 어떤지 어때요? 좀 진짜 우리 전체적으로. 한 명씩 좀 얘기 좀. 네. 오빠는 근데 대학생들 스타일 성의 없다. 젊게 보이려고 입은 것 같은데. 성의 없고. 정치에 보이려고. 근데 스타일리스트가 있는데 이렇게 막 해도 되나? 아니, 괜찮아요. 죄송해요. 아니, 예, 아니, 그냥 옷은 이쁘니까. 괜찮아. 그렇잖아요. 옷은 예쁜데 네. 오빠가 입기에는 얼굴이 전했어요? 어때요? 얼굴은 진짜 좋아지셨어요. 그죠? 뭐 처진 것도 없고 레이저 같은 거 하셨나? 내가 태색이 그래. 근데 오빠는 항상 깔끔하게 입잖아요. 그래요? 식상해. 오빠는 이렇게 바른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거예요, 항상. 아니 그거보다 저는 이 옷이 이렇게 좀 과한 걸 입으면 이제 못 견디겠어요. 아니야, 넌 약간 아니, 민소매 과한 거 같은 거 그래, 입든지. 과한 거 민소매요? 말고 그냥 나 민소매 못 입겠던데. 원샷. 런닝 같은 거 입고. 그래, 오프숄더 같은 거 입어야 어깨 나오게. 그래 이렇게 어깨 내리는 거. 아니, 원숄더. 아니 내가 숄더를 입으라고? 유재석 씨랑 샤워 같이 해봤는데 깜짝 아이돌 몸. 그러니까. 몸이 너무 좋더라고. 사실은 이 헤어스타일이 문제예요. 이게 몇 년째 고수하고 있어. 사실은 얼굴이 문제예요. 딥하고들하니까 얼굴. 맞아, 결국은 얼굴이 얼굴. 태완을 와 결론이 결국 하고 얼굴이야. 들어가니까 얼굴이네. 문제는 얼굴이었구나. 얼굴이야. 오케이. 박수홍 씨는 어때요, 박수홍 씨? 송 오빠 그래도 제일 요즘 핫한 스타일로 입으신 것 같아요. 그래요? 고마워요. 운동화도 그렇고.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예요 이거. 그런데 무슨 의미인데요? 이거 루게릭병 그거. 아, 정말? 후원 티예요. 김수용 씨는 어때요, 김수용 씨? 오빠는 약간 우리 아빠. 약간 우리 아빠. 저희 아빠랑 진짜 비슷해요. 제가 오늘 그 아빠 룩이에요. 네. 오늘 진짜요? 설정이 아빠 룩. 데디룩. 편하네요. 데디룩. 저기 지금 사실은 수용 형은 사무실도 없고 지금 뭐 코디네이터도 안 쓰고 혹시 자기 옷이에요, 자기 옷. 그냥 본인이 옷장에서 꺼내 입고 온 그래서 거예요. 편안해 보여요. 아니 오늘 아까 네. 그 제가 좀 일찍 왔어요. 네. 그래서 신발이랑 네. 의상을 이제 옷걸이에 걸고 이렇게 오는데 네. 카메라들이 앞에 어. 그래서 막 찍는 거예요 저를. 그래서 그래서 의상으로 막 가리면서 막 서둘러 들어왔어요. 야, 여기 사진 나왔다. 어디? 보니까 내 옷은 내가 직접. 벌써 나왔군요. 내 옷은 내가 직접. 대박이다. 서둘러서 갔는데 그걸 또 찍었군요. 그럼요. 얼른 진짜 나왔네. 연사로 때리시면. 신발도 너무. 근데 김수영 씨는 근데 매니저한테 제목도 참 잘 붙이시는 것 같아요. 내 옷은 내가 직접. 내 옷은 내가 직접. 아니 그나저나 휘리 네. 씨가 저 4년 만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왕성하게 이렇게 또 활동을 하잖아요. 그동안 어떻게 참았나 싶을 정도로. 그동안 참았으니까 이렇게 그죠? 재밌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계속 좀 쭉 할 땐 지치기도 하고 그런데. 중간에 조금 그 뭐 4년 정도라고 했는데 그 중간에 좀 해볼까라는 생각은 좀 안 했었어요? 그 있잖아요. 만약에 멀리 뛰려면은 살짝 뒤로 가야 되잖아요. 그치. 그냥 저는 그 생각. 그래요? 제가 그냥 계속 걸어가면 더 이상 못 갈 힘이 없고 한 번 더 뛰려면은 살짝 뒤로 가야 된다. 그걸 살짝 뒤로 가본 사람은 느껴요. 싹 갔다가. 너는 밀린 거 말고. 아니 누가 민 거 말고 스스로. 스스로. 이 양반이 아니 누가 밀면 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요. 하긴 알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렇게 따지면 가장 꼭 멀리 참았다가? 뛰어야 되잖아.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그래. 제일 충전이 돼 있잖아. 25년을 뒤로 가고 있어요. 멀리 뛸 수 있어요. 야, 그러다 못 일어나. 못 일어나. 이효리 씨, 나 그 일부러 들어봤어요, 서울. 그래요, 아, 서울. 네. 그거 여기서 좀 보여줄 수 있어요? 어떻게 서울 신곡? 말고 타이틀곡 타이틀곡. 블랙이라는 블랙 좀 노래가 보여줄 수 나왔는데 서울은 그 약간 그 서울에 대한 그 좀 이제 그 마음을 좀 담은 노래죠? 그러니까 서울을 어떤 이 헤어진 남자친구라고 생각을 하고 싫기도 하지만 보고 싶기도 하고 어떤 그런 마음?
복잡하지. 제주도 가서 남편하고 살지만 서울에 그 옛날 남자친구 생각. 또 하죠. 진짜 있었어? 안 해요. 결혼한다고 아예 옛날 남자친구 생각 끊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가끔 아직 연락해요? 가끔 연락은 못 하죠. 근데 잘 사나? 결혼을 생각을 하나? 한다라는 거죠? 응. 진짜 너 솔직하다. 야 진짜 미국 스타일이야. 오빠는 안 하세요? 안 하세요? 얘 주로 하죠. 얘는 뭐 달고 살죠. 아니 뭐 왼수를 지금 헤어진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마음 상상한다고 한켠 하죠. 이렇게 잘 되길 바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고 싶기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블랙을 한번 저희가 예, 한번 경호. 박수로. 블랙! 이효리의 블랙. 블랙. 노래풍이 좋아. 아직 시동 거는 거야. 잡아먹는다 또. 노래가 심오하네, 심오하다. 수준이 높아. 노래가 꽉 차네. 야, 이효리. 예. 댄스 팀이 뒤에 있어가지고 같이 추는 게 아니라 혼자 추는 건데도 아, 그렇게 하면 멋있죠. 전혀 안 만하네. 무대가 꽉 차. 전혀 아니, 떨지도 진짜 않고 무한하지도 않고. 음악이 몽환적이고. 그러니까 옛날에 좀 빠르고 막 예. 그랬는데 이제는 좀 숨도 차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적당히 저한테 맞는 리듬이요? 건강 검진 하고 이제 만들었네 보니까. 심박수 맞춰서. 아, 근데 저거 사실 그런 멘트 너무 옛날 멘트 아니에요? 심장은 괜찮아. 오빠 그런 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보면서 그거 하나 쳐야지. 아 근데 좀 아쉽네. 난 좀 이런 것도 좋지만 원래 이효리 씨의 그 just 고민고민하지 마. fun 예, 이런 아, 것도 밝은 거? 그럼 좀 이게 아, 왔다 요런 갔다 하는 거게. 거 너무 아쉬워 나는. 고민고민하지 마. 이렇게 해야지. 아 그렇지. 이런 것만 들어가야지. 근데 항상 이제 뭐 이렇게 만들다 보면은 왜냐면 그 유곡월이 벌써 8년 전이거든요. 그게 8년 됐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것만 기억을 하시는 2년 된 거예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사이에 변하는데 사람들은 그때 그 모습을 이제 그래. 기대하잖아요. 네네. 그게 저의 좀 딜레마인 것 같아요. 요번 음악이 또 너무 좋긴 하지만 좀 무겁다. 아니면 또 뭐 내지는 너무 심오하다. 이런 또 반응도 좀 있거든요. 근데 저 이효리스러운 걸 기대하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들은 이효리스러운 거. 근데 제 안에는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거든요. 네. 근데 요거만 난 요게 좋은데? 요게 좋잖아요. 예. 저는 아니에요. 아 이제 바뀌었어요? 아니 그래, 사람들이 맞아, 좋아하는 맞아, 것만 맞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요. 제가 하고 싶은 것도 좀 해야 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어떻게 살아?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너 왜 하루 짜증을 내니? 내 말 안 들어주니까. 얘가 그리고 심지어 이쪽 쳐다보지도 않아. 참말 앞으로. 그러면 베스트로 생각하는 게 뭐예요, 그러면? 난 이효리 씨의 섹시함의 유곡어 이런 거? 곡을 유곡어는 아니더라도 팬미닛. 봐봐. 지금 내가 이 주름 자글자글해갖고 막 너를 10분 안에 꼬시겠어. 이거 아니잖아요, 이제는. 한 15분만 되지 15분. 아니 이제 세월이 지났는데. 조금 시간을 늘리면 되잖아요. 아니 뭐 나이에 우리는 아직도 그래도 60 충분히 매력에 빠져들 준비가 돼 있는데. 아, 그러면 시간을 계속 늘려갖고 계속 늘어나. 어때 시간 많은데. 이효리 씨 왜 본인이 내려놔요? 우리는 아직 시간이 좀 걸릴 수 이제 있지만. 이후에. 그리고 나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음악 얘기하려다가 지금 우리한테 실망만 잔뜩하고. 아니 생각해봐요. 마돈나 있잖아요. 마돈나는 거의 60이에요. 마다나. 마돈나고 저는 저잖아요. 마돈나는 나이가 들어도 섹시한 걸로 보여주고 싶은 너도 사람이라면 저는 나이가 들수록 내려놓는 걸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래요. 그렇다면. 사람이 다르잖아요. 그냥 마돈나 좋아해요, 그냥. 그럼 되지. 아 맞아. 그런 거 보고 싶으면 개인적으로 연락하시면 제가 한번 가서 화끈하게 오빠들 뭐 하는 거야? 가라오케 가서 아니 무슨 가라오케 얘기를 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니 우리는 어떻게 보고 와서? 아니 우리 가라오케를 그만큼 이효리의 팬이다 그 얘기예요. 이해하죠. 이해하는데 그만큼 저에 대한 팬이면
그래요. 그만큼 변한 저의 모습도 포용해 아, 주셨으면. 그럼. 아니 근데 이효리 씨가 진짜 박송 씨랑 인연이 많네요. 아니 오랜만에 저 서울 왔다가 얼마 전에 우연히 박송 씨 또 봤다면서요? 네. 나를 봤어요? 오빠는 잘 못 봤을 거예요. 제가 차에 안에서 봤으니까. 근데요? 그때 한 3주 전? 어디서 봤어요? 진짜? 홍대에서 밤에 12시쯤에 차를 타고 저희 오빠, 제 남편이 홍대 클럽에서 DJ를 하는 날이어가지고 근데 그걸 보려고 그때 아이유랑 같이 차를 타고 아, 야, 인사하지. 오빠 어떤 여자한테 번호를 따고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거 내가 인사를 하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은 느낌이. 길거리에서? 네, 아니, 안에서 모자도 안 쓰고 선글라스도 안 하고 그냥 너무 이 모습 그대로 방송에서 본 게 그냥 방송이 아니라 실생활이구나 저 오빠. 아니 근데 그거는 맞아요. 혹시라도 좀 나 진짜 기억을 안 나는데. 아니 진짜 번호를 땄어요 안 땄어요? 왜냐면 홍대는 그 내 구역이에요. 아, 우리 원래 동네 자주 구역인데. 그래요? 그럼 난 총각인데 그럼 여자를 만나야 그래, 그치. 그러면 그래서 내가 걷다 대고 막 산통을 깨긴 그래가지고. 아, 왜 산통을 깨? 그냥 지나갔어요. 아, 네가 아는 체 해줬으면 전화번호 따기 더 쉽지. 현이야. 저 아이유도 있구나. 그래. 잠깐만. 저 제가 좀 해야 되니까. 맞지? 전화번호 바로 빨리 받고 얘기 좀 해야 되니까. 박소리. 내가 전화번호 땄어. 아니 근데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보니까 옛날에 효리 씨가 좀 힘들게 해가지고 수홍이가 그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이효리 씨가 웨딩 사업할 때. 네. 어? 아 왜요? 우리한테도 막 뭐라 그랬어. 아니 근데 웨딩 사업 꽤 오래 하지 않았어요? 나 10년 했어요. 그러니까. 고가 웨딩을 했어 나는. 왜냐면 이제 또 오빠가 이제 좀 럭셔리하게. 그렇게 이제 그래서 막 호텔 예식인데 막 꽃장식가 엄청 하고 이런 걸 딱 해가지고 이제 최고의 나는 결혼을 안 해봤으니까 그 꿈이 있었는데 딱 그때 네가 결혼하는 거야. 근데 그 오빠 협찬해준다고 연락 왔었잖아요. 너한테 했었지. 내가 효리는 해줄 거다. 근데 효리가 아니에요 오빠 고사하고 나서 이제 너 그냥 여기 뭐 이렇게 꽃 같은 거 달고 진해 앞마당에서 스몰 웨딩. 그건 스몰 웨딩도 아니야. 그건 스몰 웨딩도 아니야. 소꿉 장난한 거. 원약식처럼 원약식. 근데 그게 딱 보이고 나서 너무 아름다웠지. 뭔가 디코리 싸하더라고.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 모든 예약이 다 한 거의 진짜 얘가 트렌드를 만드는 애잖아요. 그 다음부터 웨딩이 실제로. 그래서 유명 호텔은 직원들 고가 웨딩 하던 직원들도 이렇게 진짜? 줄어들 정도로. 왜냐면 이제 고가 웨딩이 없어졌어. 그 다음부터는 현실적으로 옮기는 게 맞는 거야. 사실 나도 이효리 씨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로도 연예계 그런 이제 뭐 스몰 웨딩을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 그 원빈 씨, 이나영 씨도. 원빈도 밀밭에서 국수 끓여 먹더라고. 근데 내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맞는 거예요. 그게 그런 웨딩으로 가는 게 맞는 거고 그래서 접었어요. 어때요 이효리 씨? 이 얘기 들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업장 폐업을 시켰네. 아니 저는 스몰 웨딩에서 되게 좋아하고 있었는데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아니 이게 또 오빠뿐만이 아니라 내 의사와는 업체들이 상관없이 있으니까. 그냥 또 다른데 여파를 미치는 게. 그랬네. 호텔도 막 안 되고.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거야. 지금 갑자기 마음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아니 근데 여기 좀 말씀하신 대로 이런 좀 그 결혼식에 있어서의 좀 약간의 그 허례허식이 사실은 또 이게 좀 제대로 좀 자리를 잡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해. 일반 이제 일반 그냥 친구들은 하루잖아. 딱 내 인생의 하루. 그 초하루 해도 돼요. 근데 나는 늘 초화로운 호화로운 생활을 했기 때문에 매일을 지냈기 때문에 그날은 소박하게 하고 싶었던 건데 그게 그런 영향을 날 보고 미칠지 얘기할 수 있어 그렇게? 그게 그런 영향을 미칠지 몰랐네 오빠. 너는 원래 화려하는데 화려하게 해야지. 너가 화려한 애가 저기 아직도 앙금이 있네. 안 화려한 사람들도 다 소박하게 하잖아. 폐업에 대한 아니, 앙금이 있어. 이게 수홍 형은 혹시라도 나비 효과라는 얘기 알아? 그랬네. 미안해 오빠. 네가 이렇게 한 게 우리한테는 빗바람이 아니 진짜 오빠 다음 결혼할 때 내가 초화로 할게요. 좀 그렇게 해줘. 다음 결혼할 때 무슨 초하루 해요. 모르잖아 인생 모르는 거니까. 물론 뭐 그렇긴 하지만 또 그렇게 얘기하면 또. 근데 내가 보면은 재석이가 늘 강하게 나가다가 한마디 하면은 쑥 쭈그러든다. 난 다른 그동안 옛날에 막 효리가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했는데 얘하고 또 이렇게 왜 이렇게 약해? 아니 효리한테 제가 좀 우리한테는 정말 뭐라고 그러는 거 굉장히 약해. 아니 효리 효리한테는 뭐라고 어려워해. 효리랑은 뭐 굉장히 뭐 이게 얘기하신 대로 저 스스로 좀 그런 게 좀 있는 이것도 거예요. 봐. 손동작도 굉장히 어색해 지금. 이게 되게 좀 어색하게 제가 좀 그 대스타들한테 좀 약해요.
워낙 빅스타들. 서태지 씨, 배용준 씨, 이효리 씨. 이런 빅스타들한테 상당히 좀 약합니다. 왜냐면 이재석 하면 다들 막 윤우님 이러면서 네. 하는데 저는 이제 할 얘기를 하니까 오빠가 아무래도 좀. 왜냐면 이게 이제 핑클 때부터 저의 메뚜기 시절부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핑클이 굉장히 탑에 있을 때 완전히 유재석 씨는 탑에 되게 있을 때. 그렇죠. 좀 이렇게 진짜 주변에 있을 때. 주변도 아니었어요. 완전히. 완전. 인기 그룹 핑클이 저와 함께 갑니다. 핑클 여기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핑클. 어떤 끝말잇기가 이어질지 기대가 됩니다. 제일 잘한다. 제일 잘한다. 저희는 나오자마자 인기가 확 있어가지고 그렇지. 이 신인 시절이 없었는데 그때 혼자 메뚜기 탈을 이 가방에다가 꾸겨 넣고 기차를 탔는데 버듬이가 이렇게 나온 거야 가방. 내가 그걸 숨기려고 그러는데 매니저도 스타일리스트도 없고 분장사도 없고 혼자. 아무도 없을 진행을 또 너무 진짜 더럽게 못하고. 그럼 그때 탄력이 안 붙으니까. 왜냐면 출연자들을 보고 얘기를 했는데 핑클은 내가 못 보겠고. 그리고 뭐 얘기하면 자꾸 이렇게 눈치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 좀 웃는 것 같아. 무시하는 것 같아. 은근 나를 MC로 인정하지 않는 밑으로 보는. 아니 무슨 얘기를 하면 우리끼리. 그러니까. 야 이게 너무 위축되는 거야. PD는 또 앞에서 계속 막 이러고 있지. 뭔가 안 빠지고 뭐 얘기하면 여기서 막 수건수건 대고. 근데 사실 유재석 씨는 그때 핑클이랑 만난 거는 일생일대 기회거든요. 그럼. 유재석 씨 왔을 때 약간 알긴 알았어요, 유재석 씨. 몰랐죠. 네, 모르고 그랬을 거예요. 약간 혼자 아무도 없이 와가지고 그 탈을 또 막 떨어뜨리고 막 주섬주섬 넣고 막 되게 뭔가 조급해 보였어요. 안 돼 보여. 그리고 막 자기 혼자 웃고 막 웃기지도 않은데. 바람 잡는 거야. 얘기하고 있는데 자 그럼 다음은 메꾸고. 막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얘기하고 있는 저 사람은 그냥 이번 보고 안 보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진짜. 근데 이렇게 오래 볼 줄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생은 진짜 그래서 모른다고. 알 수가 없어요. 저도 그래서 차 타고 올라가면서 진짜 너무 제 스스로 자괴감이 느껴지는 자괴감과 간혹 떠오르는 이효리가 나를 비웃던 모습입니다. 오버랩 되면서. 야. 그렇게 독한 기억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끝나는 것 같지만 또 있어. 나는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면 땀이 다 나. 땀이 나서 잠을 못 자 비행기 안에서. 근데 내가 번지 점프를 너 때문에 뛰었어요. 그래요? 뭐 할 때 뛰었지? 좋은 친구들 때. 나는 못 뛰어요. 그걸 뛸 수가 없어요. 근데 이효리하고 그때 진이가 또 나 교회 다닌다고 날 맞아. 좋아해서 교회 맞아, 오빠로 맞아. 오빠처럼 신앙심 있는 사람 좋다고 오빠 이렇게 변할 줄 모르고 잘 사니? 진이야? 근데 그 당시에 막 이 핑클이 나를 이렇게 호감 있어 하는 그랬어. 그 모습이 맞아. 너무 좋은데 부담스러운 거야. 남자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뭔가 좀 또 그래 그렇게 돼. 보여주고 싶어서. 기대를 하면 또 나는 절대 안 뛰기로 하고 올라가서 다른 친구들 뛰라고 하는데 저 아래에서 얘네들이 그러니까 옆에서 오빠 빨리 화이팅! 뛰어! 오빠 화이팅! 같이 만나봐 오빠! 막 이러는데 그게 오빠 멋있어! 생각해봐요. 얘네들이 밑에서 걔네들이 밥을 또 같이 먹겠대. 끝나고 빨리 내려오라는 거야. 그래서 나도 모르게 주섬주섬 거기를 나 지금 생각해도 내가 바람이 막 부는데 막. 이 번지 점프는 이게 떨어질 때는 나 이제 죽었구나 하는데 살았다? 일단 다시 내려가. 죽었구나. 맞아. 이게 이렇게 돼도 튕기더라고. 그리고 막 여기가 머리가 적셔가지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배 타가지고 이렇게 나 어딨니? 얘네들 어떻게 스케줄 가. 밥도 못 먹었어? 나 뛰는 거 보고 오빠가 너무 스케줄을 갔대. 얘네들이. 너무 뜸을 들였어. 밥도 못 먹었는데. 나 진짜. 그때 욕도 못 할 때야. 이효리 같아. 에피소드가 딱 이효리네. 엄청 좋아하다가 사람 현혹시킨 다음에. 또 우리끼리 막 왜 아니면 짜증나게 빨리 가야 진짜로 얼마나 자기들끼리 귓속말을 하는지. 정말. 몇 번 했네. 그래요. 에이 18, 19, 20 여자들이 뭐 그러지 뭐. 이것도 약간 성이 없는데 지금. 성이 없어 지금. 아니 그리고 또 재석이가 약점을 그렇게 또 잘 파악하고. 이효리 씨 약점을. 은근히 엄청 놀리고. 그런 거 잘하잖아요. 친할수록 예의를 지켜야 되는 근데 사실 그 이효리 씨가 웃을 때 잇몸이 나오잖아요. 여자 몸 같은 거 이렇게 남자 잇몸도 뭔데? 그런 거 지금 밝혀. 말을 제대로 하세요. 잇몸도 몸이잖아요.
그렇긴 한데 아니, 잇몸이 말을 제대로 그렇게 된 하면 몸이지. 그래, 여자 기사 타이틀이 이상하게 나간다고요. 아, 이거 성추행이야. 곤란해 진짜. 여자 몸 갖고 놀려. 아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잖아요. 아니 그리고 그 패터 탈 때 그 한참 웃을 때 잇몸이 그게 그때 그날 유독 비치는 햇살하고 너무 유독 그게 나한테 각인이 확 돼갖고 내가 얘기한 거지. 그래가지고 예. 이효리 잇몸 치잖아요. 예. 사진이 이만하게 나와 있어요. 이게 진짜 나와 있어요. 미안해. 나도 모르게 다른 말을 돌려받을 거야 언젠가. 미안하다. 사실 이렇게 또 효리 씨가 왔다 가면은 언제 또 올지는 몰라요. 그럼 그렇죠. 이게 또 내려가니까. 활동 이렇게 하고 또 이제 제주도로 가기 때문에. 네네. 근데 종종 재밌더라고요 이번 해보니까.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막 이쁘게 나와야 돼. 주름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그게 이제 나이가 드니까 그냥 마음이 편한 그래, 거예요. 예뻐요. 계속 예뻐요. 그래서 그런지 그게 오히려 더 예뻐요. 네. 그럼 지금은 그냥 한시적으로 약간 몇 개월만. 출장 같은 거죠 출장. 출장 연예인. 그래요? 출장 연예인이네. 이상순 씨 오늘 같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아니 걔들 보고 있어요. 그 프로그램 보니까 이상순 씨가 이게 되게 잘 맞춰주는 아, 그런 그러니까. 자상해. 네, 자상하고 네. 집사처럼 쓰던데요. 집사람이요. 집사람. 집사람. 아, 또 맞네. 근데 뭐 여자가 아, 그럼요. 집사람이 필요는 없잖아요. 당연하죠. 예. 근데 그건 맞아요. 오빠는 올해 혼자 유학을 했기 암스테르담에서 때문에. 오래 하고 이래가지고 뭐 이렇게 빨래하는 거, 음식하는 거 이런 거 그래서 그런 잘하는구나. 좋아하고 즐겨해요. 아, 빨래 그 섬유 유연제를 넣을 때 자기 기분이 너무 좋대요. 그리고 이렇게 프라이팬 같은 거 주문해서 뜯어볼 때 정말 행복하다고. 그래서 그게 성향이 좀 틀린 것 같아요. 진짜 자상한 사람이네. 요번에 그 민박 촬영하는데 처음으로 상순 씨하고 좀 크게 한번 싸우셨다고. 아, 방송 안 하다가 하니까 이게 되게 중압감이 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뭔가를 해야 된다. 이거 아, 그림을 그래요? 만들어야 된다. 그래. 괜히 싸우려고 그러고. 성적으로 싸우는 아니. 아니 그러니까 원래 왜냐면 감정 갈등이 있어야 되잖아. 이게 가짜 카메라들 보면은 예. 갈등이 꼭 한 번씩 있어요. 기계를 머리에 던지고 이래도 아야. 뭐 갈등이 안 되는 거야. 아야. 아프잖아. 원래 그런 성격이죠, 이상순 원래. 그래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방송을 잘 밤에 모르니까. 얘기했어요, 오빠. 밤에. 오빠가 뭘 몰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 방송은 이렇게 잔잔하다가도 하나씩 뭐가 있어야 나와야 돼. 된다. 일부러라도 좀. 하고 우리가 바다 확 뛰어들어가서 바다에서 막 서핑도 하고, 하고, 이 그렇지. 그림을 만들어야 그렇지. 된다. 그러니까 오빠가 야 너는 뭐 그렇게 하려 그러냐? 너는 그게 문제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자존심이 확 상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려 그러는데 오빠가 나의 이 열심히 그렇지. 하고 싶은 이 마음을 알아? 그래. 오빠는 음반도 안 나오고 하는데 나는 이제 곧 음반도 나오고 이걸로 지금 빵 떠야 되는데 다시 한번 이걸로 나 이효리인데 나 부담. 얘기해야 되는데 빵 떠야 되는데. 그렇더니 그랬더니 그게 문제다. 네가 네 자신을 힘들게 하는 거다. 부담 갖지 말아라. 편하게 하면 되지. 너는 왜 그렇게 힘들게 진짜 사랑하네. 힘들게 사냐 이러면 아 맞아 오빠 내가 그랬어야 되는데 되었네. 오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았으니까 이렇게 편하게 사는 거야 이걸로 간 거예요. 역시. 오빠, 내가 어렸을 때부터 가족들 부양하면서 이렇게 힘들게 산 나를 오빠가 알아? 이게 갑자기 터진 거예요. 부럽겠네, 그럼. 그래서 막 눈물이 콧물이 막 나오는데 진짜로? 뒤로 갈수록 저의 이 본심이 막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싸우면서 속으로는 아 이제 나 또 성격 개차반이면 또 나가겠구나. 이게 요가로 다스려지지 않은 이게 결국은 오랜만에 듣는다, 개차반이라. 결국은 이게 내가 숨길 수가 없구나라는 이게 또 그 중간에 밀려오면서 옷을 근데 진짜 이효리 씨가 옛날에는 옷 진짜 내가 입으면 다 따라 입게 하는 그런 영향력이 있었는데 네네. 그때 보니까 그냥 편하게 입고 나오더라고 요가. 깜짝 놀랐어요. 왜 아무래도 이제 편하게 입는 걸 따라 하시겠죠? 이효리니까 이쁘지. 근데 그 효리네 민박 찍을 때도 원래 집에서 진짜 그냥 반바지랑 러닝 셔츠 입고 있는데 보통 집에 있을 때 뭐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그래, 볼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 여자들이 원하는 그림이 있잖아요. 자꾸 가운을 잡고 그래 그런 거라도 해야 돼. 로브라고 요즘에 유행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계속 입었더니 오빠가 너 갑자기 왜 가운을 다 어디서 이해를 못하니까. 가운을 다 어디서 샀니요?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한다고. 근데 상순 씨가 완전히 그 스폰지 같은 남자더라고. 아 그러니까. 진짜 괜찮아. 근데 방송을 몰라. 막 있잖아요. 민박집 손님들 전화 오잖아요. 막, 손님 왔나 보네? 이렇게 진짜 말로 해줘야 해야죠. 오디오가 예, 나와야 해줘야지. 되잖아. 너는 왜 자꾸 혼잣말을 해? 방송하는데.
맞장구를 안 쳐줘. 아니 그러면 오빠 같으면 당연하지. 손님이 왔어? 손님 왔어. 몇 명 왔지? 막 이러잖아. 그럼 당연하지. 뭐야 왜 혼잣말을 해? 뭐하네. 만약에 내가 아침을 나 나 혼자 오빠를 먹어. 만나니까 너무 기분 좋아요. 그죠? 내 마음 알아. 그래. 이게 봐봐. 그게 미쳐. 여기 계속 4년 동안 어떻게 보면 둘이 계속 살았잖아요. 그럼 약간 좀 지루하지 않아요? 근데 별다른 게 저는 없고. 아시다시피 제가 1분 1초가 달라요, 제가. 아, 성격의 변화가? 이상해요. 그렇네요. 그래서 오빠가 좀 잡을 수 오빠 없는 이렇게 스타일이야. 하다가 설거지 하다가 날 보면 막 웃고 춤을 추고 있대요. 그러다가 또 뭐 하다가 TV 보고 딱 보면 막 울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저는 자기는 정말 지루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변화무쌍하네. 감정의 기복이? 기복이 되게. 아 뭐라고 그 감정의 기복이라고 해야 되나? 천의 얼굴? 천의 얼굴. 그걸 뭘 천의 얼굴이. 아니 진짜. 아, 좋은 표현이 있네. 진짜 천의 얼굴. 어느 때는 막 내가 정말 꿈꾸던 여유롭고 막 아름다운 것을 생각이 너무 좋다가 왜 우리 집은 마트가 이렇게 먼 거야? 그러면서 막 막 그랬다가 막 TV에 막 아이돌들 나오면 아씨 내가 지금 저희가 저거 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나 이러고 그러다가 있어요. 노을 쫙 보고 하면 나 또. 오빠 노을이 너무 아름다워. 내가 이런 곳에 살다니 막 이러다가 오빠 이렇게 코를 골아 짜증나게 절로 갔어 이러다가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오빠 사랑해 막 이러고. 비슷해. 약간. 진짜. 상상 입장에서는. 진짜 그런 거 같아. 여러 명이랑 사는 것 같겠네. 그런 거 같아. 그런 거야. 씨가 도인이네 도인.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야 진짜 그런 거 같아. 아니야 도인이 아니라 상순 씨 입장에서는 되게 즐거운 인생. 뭐라해야지. 진짜 상순 씨하고 우리 이효리 씨가 정말 참 잘 만난 것 같아요. 그죠? 활동을 한 4년 안 했잖아요. 궁금한 게 생활비는 어디서 나요? 지금 저한테 생활비 걱정하시는 거예요? 궁금해서 그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너랑 인생이 달라. 저 이효리예요. 통장에서 뺐으나요? 아니 어디서 돈이 나서 저 쌀을 진짜 사세요? 생전 처음 들어봤어요. 생활비 걱정하는 거. 너무 고마워요. 아니 근데 나 김수영 이효리 씨가 진짜 궁금해 진짜 김수영 씨가 당황하는 건 처음 봤어요. 저한테 생활비 걱정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효리 씨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돈도 많이 네네, 버시고 맞아요. 뭐 성공하시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뭐냐면은 아무리 그래도 몇 년을 놀았는데 이게 무슨 건물이 있는 거예요? 건물은 아니면 없고 저는 되게 재테크의 젬병이었어요 항상. 아버지가 관리했었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제가 가져오면서 폭망했어요. 폭망. 뭐 했는데 폭망했어? 그냥 뭐 사면은 반으로 줄어들고. 주식. 아니 주식은 아니고 집을 사면 안 팔리고. 그 연예인은 여러분 알다시피 100만 원을 벌면 그 중에 40만 원 정도는 빼놔야 돼요. 세금으로. 맞아요. 세금이잖아요. 세금. 빼놔야지 안 그러면 세금을 3분의 1이 그 다음에 못 내요. 40%. 빼도 저는 남을 정도로 많이 벌었어요. 내가 만약에 개인이야. 오빠랑 나는 너처럼 셰프를 못 찍었어도 오빠. 에이, 이거 참 MC 하시는 분이 이렇게 자존심 잡고 세우시면 아니, 어떡해요? 알게. 진짜. 내가 제주도에 살았더라면 저는 아마 물질을 했을 거예요. 그게 맞아요. 전복. 아니 근데 그 이효리 씨가 그 당시에 좀 그랬었거든요. 이렇게 이제 관광지처럼 이제 뭐 한두 분이 모르는데 이제 뭐 하루에도 몇 번씩 와서 이제 그게 아마 배를 누르고. 단체 관광객이. 요즘은 장난 아니에요. 네. 다 민박 나고 나서. 아니 그러니까 또 지금 많아졌죠. 근데 한동안 이사 갔다 오고 잠잠했는데 이제 코스가 된 거죠. 이제 어저께 오빠가 집에 이제 나갔다 들어왔는데 그 관광 버스가 와가지고 아주머니들 아저씨들이 이렇게 허리띠 서로 허리를 잡고 기차놀이를 하고 계시더래요 거기서. 집 앞에서. 사진 찍느라고. 너무 황당해. 이효리 살기 힘들겠다 진짜. 배를 누르고 이런 건 좀 그래서 그렇잖아. 배를 소리 안 나게 바꿔버렸어요. 아무리 눌러도 소리가 안 나게. 그게 무슨 벨이야? 그럼 벨 지인들은 전화로 왔다고 전화로. 얘기하고 왜냐면은 제가 나가서 가서 뭐 이럴 수도 없고 그럼요. 저만의 보호 방법이 그 배를 끊어버리는 거. 그러면은 이제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뭐 밖에서 뭘 하든 저는 모르니까. 아니 저희 이장님이 집 앞에다가 자판기를 설치하라는 거예요. 장사 될 수 있다. 거기서 스윙컵 쉐어하자고. 스윙컵 쉐어하자고. 진짜. 그래서 그리고 아이디어는 아주. 재밌네. 그 등신대를 설치해 놓으래요. 등신대. 사진 찍고 가시라. 네, 실사 사진. 그래가지고 내가 실사. 지금 사람들 오는 것도 힘든데 매점 차리고 진짜 무슨 자판기를 설치하냐고 그렇게 제가 생각을 매점 했어요. 차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내가 봤을 때 빨리 명소들을 몰래 설치해놓고 오는 거 아니야? 몰래 설치해놓고 가는 거 아니야? 어떻게 우동 좀 팔아도 되겠습니까? 커피랑? 방송국의 사업자.
지금 방송 바쁘신데 주중에 가서 상품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 탑이라 뭐 말 한마디에서도 화제가 되고 네. 이런 거에 대한 그 부담감이 있죠. 있죠, 아무래도. 있죠. 네. 있을 거예요. 오늘도 오다 깜짝 놀랐어요. 네. 아, 기자분- 보통 해투 출근길에 해트 출근길을 찍어요. 원래 이제 찍어요. 한 2분 정도 오셔서 이렇게 뭐 하시는데 진짜. 오늘 갑자기 한 20분. 나도 깜짝 놀랐어. 아니 제가 들어와서 바로 그 문으로 들어왔어요. 모르니까. 근데 밖에서 막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저를 찍으려고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다시 나갔어요. 다시 나갔고 인사드리러. 제가 여기서 찍어야 되는 거냐, 그러니까 찍어야 된대요. 그래서 하트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하트는 요거밖에 없잖아요. 옛날 사람. 요즘 이거야. 야, 이거 정말 옛날 거야. 이거 아니래요. 이거 아니래요. 이거 옛날 거야. 하트를 몰라, 이거. 하트 해주세요. 아, 이거 몰랐어요. 성심성이가 크게 이렇게 정말 마음을 담아서. 했는데 내 마음을 담아서. 부끄러움을 반응이 시큰둥한 야. 거예요. 뭐야? 막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하라는 거여서 이게 아니 뭐지? 근데 왜냐면 나도 깜짝 놀랐어. 일 난 줄 알았어요. 효리 씨 들어가고 바로 제가 왔나 봐요. 그러니까 저 설설에다 야 저기 온다 하나 더. 하나 더. 그래서 저도 곁다리를 찍었어요. 한 20분 있더만. 아유, 얘는 잘 나갈 때는 몰랐는데 그 기자분들이 와주시는 것도 이제 고맙더라고요. 네. 진짜 감사한 일이에요. 사람이 그러니까. 겸손해졌어. 본인이 생각을 해봤더니 정상의 자리에서 갑자기 사라지는 것도 물론 좀 그 큰 결단이 필요한 거지만 그거는 오히려 생각해보니까 조금 쉬운 방법이더라. 오히려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내려오는 걸 겪는 게 그게 정말 어려운. 네, 어렵더라고요. 뭐 그 얘기를 조금 했잖아요. 정상에서 본인은 어렵더라고요. 그 방법을 조금 가기로 좀 생각을 하신 거예요. 가기로 생각을 해서 이번에 네. 이제 제가 나오면 물론 예전만큼 아닐 거라는 걸 느낌이 왔어요. 왜냐면 나이도 있고 음악적이나 예능이나 멀리 떨어져 있었으니까 굉장히 트렌드도 트렌디를 빠르고. 제가 어떻게 또 쫓아가겠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이효리인데라는 마음이 한켠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서울이라는 성공대국을 딱 발표하면 일단 음원 발표하면 무조건 1위를 며칠을 치고 갔을 건데 그렇죠. 그 헤이즈? 라는 친구가 1위고 제가 거기를 못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솔직히 진짜 혜지가 누군지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거 뭐지? 듣도 보지 근본. 얘 누구지? 그러고 이제 저희 헤이즈 핫하거든요. 스타일리스트 물어봤어요. 굉장히 핫해요, 헤이즈. 언니가 몰라서 그렇지 장난 아니래요. 그렇지. 아 그래? 그래서 이제 찾아봤더니 1위 하는데 또 이유가 있더라고요. 아 그럼요. 너무 좋아요. 신선하고 잘하는 친구예요. 신선하고 되게 멋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내려오는 걸 한편이- 즐기겠다면서요. 내려오는 걸 과정을. 그러려고 노력을 했지만 했는데? 그게 되냐고요. 그게 너 되냐? 나한테 화났네. 그게 되면 제가 요가를 하겠냐고요. 제가 이제 막 이제 CF도 이제 안 하겠다. 뭐 행사도 하시죠. 중요한 거 아니면 안 안 하겠다. 하겠다. 돈을 벌 길이 없는 거예요. 음반을 내도. 사실 그 음원이 며칠 동안 1위를 해도 그게 좀 그 수익금이. 수익이 그렇게 적대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싸이 오빠가 강남스타일로 음원 수익이 3,800만 원이었대요. 네. 강남스타일. 네, 그렇게 난리가 났잖아요. 얼마 전에 기사를 봤더니 몇 천이 안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진짜 헛살았다. 내 가수로서 20년을 살았지만 내가 음반으로는 수익을 하나도 벌지 못했구나. 그동안 내가 유행을 선다고 예뻐가지고 그냥 나가서 CF 찍고 이게 막 그냥 안 내려오는 잠깐만. 제 생각에 아직 안 이후로 내려오는 진짜 안 내려놨네.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너무 안 내려놨는데. 아니 아까 이게 내가 가수인데 가수로 돈을 하나도 못 벌었고 이 외적인 거로만 이렇게 돈을 벌 수 있었는데 이제 말인지는 알겠어요. 이제 내가 진짜 음악으로 돈을 벌려고 하니까 이거는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어쨌든 이 음악으로 돈을 벌 수 없는 이 가요계의 수익 구조를 바꿔야 됩니다. 갑자기 지금 또 거의 가정이네. 가수협회장 해야 되겠네. 그 흥국형이랑 얘기를 하고 갑자기 또 가요계의 음원 수익 구조를 얘기를 하시니까 그럼 내가 회사에 계약도 했는데 나 회사에서 진짜 찬밥이겠구나. 왜냐면 수익이 회사라는 있어야 게 돼. 수익이 있어야지 그렇죠. 무슨 사실은 또 뭐 어떻게 아무리 보면은- 이효리가 와도 네. 예, 수익이 없으면 그게 뭐예요. 회사가 없을 때는 이쪽은 계산. 몰랐어요. 그냥 내가 번 돈 내가 쓰면 되지 했는데 회사 김영석 오빠랑 계약했잖아요. 맞아요. 현석 오빠 처음에 되게 좋아하는데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이효리인데 뮤직비디오 뭐 싸게 찍을 수도 그렇지, 없고 그렇지. 돈 좀- 투자는 많이 하는데 이게 걷어들일 수익 구조가 안 되니까
저도 미안하고 막 미치겠는 거예요. 광고 찍어야 되겠네. 그래가지고 아 괜히 사람이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구나. 자, 앞으로는 광고 들어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면 돼요. 광고. 아이 그런 생각은 아직은 없지만은 네. 아직은 없지만은 아직 배가 안 그런 고프구나. 진짜 저의 삶의 모토가 딱 하나 있어요. 뭐예요? 멋있게 살고 싶은 거. 그래서 제가 화려하게 패셔니스타가 된 것도 그래요. 예. 그때는 그게 멋있어 보였으니까. 제주도 내려간 것도 그때는 그게 멋있어 보였으니까. 사회적 발언을 하고 뭐 약자를 네. 대변하고 동물을 보호하는 것도 사실은 멋있어 보이니까. 세상에 남자가 2명밖에 안 남았다. 박수홍, 유재석. 진짜 솔직하게 얘기 아니면 적당히 방송용으로 할까요? 진짜 솔직하게. 안 나가더라도 안 나가더라. 리얼로. 마음의 소리를 말로 하지 못하는 거를 핸드폰으로. 그렇지. 야, 진짜 야. 이 배터리 배도 피고. 야, 이거 지금 와요. 배드십니다, 지금. 소문 들었거든? 누구야? 소문 들었거든? 누구야? 야야야. 오.